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에헤헤헤헤헤. 아저씨 누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아 이상해.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이상한 아저씨야. 아이고 여보시오. 에헤헤헤헤. 아이고 다시 누구야?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뭐야?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그놈의 주둥이는 안 탔는 거야 그냥. 그냥 한 번만 더 이런 장난 전화하면 그냥 그놈의 주둥이까지 그냥 확 태워버릴게 그냥. 끊어 빨리. 와와와와. 진짜 예전에는요 이런 네. 전화 진짜 많이 왔어요. 장난 전화.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변태 목소리는 잘하시네요.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근데 기훈 씨 어렸을 때 장난 전화 많이 했죠? 저는 사실 이 장난 전화계에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아, 우리 집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친구들하고 모이면 할 일 없이 어. 장난 전화 한 번씩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유행했던 장난 전화. 어떤 거요? 아줌마 뭐야 시리즈. 왜? 여보세요? 그러면. 아줌마 나야 하고 끊는 거죠. 또 전화 다시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줌마 나야? 어. 뚝. 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나야 하고 또 끊습니다. 어. 또 전화하면 아줌마 욕합니다. 누구야? 넌들아 막 욕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죠. 누가 장난 전화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나야? 이거 딱 끝나죠. 장난 전화 시리즈. 아줌마 나야 시리즈. 아, 이런 진짜 것도- 그 아줌마, 그 좀 화병 났을 거예요, 기훈 씨 때문에. 새록새록합니다. 어. 지금 아마 TV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중에 사과하세요. 그분들 중에 한 네. 분이 또 아줌마 나야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장난 전화 하면은 이 짜릿한 재미가 있는 추억 속의 맞아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화하면은 사실 지금 많이 없어졌죠. 공중전화. 네네. 그렇죠. 공중전화. 동전 이렇게 바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돈 남기고 갔어. 그럼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전화하고 막 또 빨리 안 끊으면 뒤에서 짜증도 내고 막 이랬던 그런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한 전화 하셨나 봐요. 네. 어. 특히 집에서는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 못 하니까 공중전화를 이용했죠.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 목소리가. 괜찮아요. 폰팅. 폰팅. 아, 옛날에 폰팅, 요즘 폰팅이 없다. 옛날 그렇죠. 폰팅 많이 했었죠. 요즘은요, 이 폰팅할 수 없는 게 발신자 제한, 발신자 그것 번호가 때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못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뭐 한때는 저도 이 꿀성대로. 꿀상대 누가요? 네, 저희가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 이 전화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그 연역과 새로 생겨난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네. 간략하게 연역과 전화에 관련된 직업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꿀성대 연기 너무 감동적으로 네. 하셨습니다. 변태 변태 목소리예요. 훌륭하시던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1902년도에 전화 사업이 발족이 되면서 네. 새로 탄생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인데요. 네네. 초기 전화기로는 전화를 어떻게 했었는지 옛날 TV나 이런 데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전화 교환원의 역사에 대해서 압니다. TV 같은 거 보면요. 동네 전화기가 있는 집이 한 집 있지 않습니까? 글로 가서 뛰어가서. 그럼 그 집에 받고. 전화를 하면 그 집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막 뭐 논으로 밭으로 뛰어가서 전화 왔어 이러고 가서 맞아, 받고 맞아. 이랬던 것을 TV를 통해서 저도 네. TV 보았던 통해서. 기억이 맞습니다. 네. 네. 그 초창기에는 거의 전화기 값 자체가 집값하고 동일화될 정도로 아, 그래요? 그때 드물었던 데인데 초기에 전화기가 등장을 할 때는 전화기에 달려있는 핸들을 돌려가지고요. 네네네. 돌리게 돼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교환원이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교환원이 고객이 요청하는 가입자 회선에 플러그를 꽂아주면 전화가 네.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전화 교환원이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직업이 1980년대까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 수동식 전화기가 자동식 전화기와 전자식 전화기로 확산이 되면서 교환원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하게 됐던 거죠. 네네. 그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명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탄생을 시켰는데요. 네네. 바로 오늘 알아볼 전화 상담원이라는 네. 직업이고 이 직업은 현재 기업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들은 그러니까, 요즘 진짜 많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 육체적인 어떤 플러그를 꼽고 네, 하는 이 그러게요. 직업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소리로만 나의 보이스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네네. 뭐 직접 찾아가고 상담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 이제 전화하면은 그런 상담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의해서 더 많이 생겨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맞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를 하면서
효율성과 편리성, 수익성을 제공하는 전화 상담사가 네.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마케팅 인력으로서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네. 이 백색 전화, 예전에 백색 전화 있지 않습니까? 네. 하얀색 전화에서부터 지금 내 손 안의 세상, 아, 네, 휴대폰까지. 네. 이 전화의 기술의 발달로 이 새롭게 탄생한 직업인 이 전화 상담사. 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전화 회선을 연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114 안내원처럼 전화 번호를 안내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서요. 기업의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주문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 그럼요. 네. 그럴 때 받아서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네. 전화 상담사 역할인데요. 아. 즉 고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안내나 상담 그리고 주문 접수, 마케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네네. 바로 전화 상담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했던 정보 제공이라는 요소에 그리고 상담과 마케팅이라는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전문 직업으로 마련이 된 직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업 이름 자체를 텔레마케터나 텔레커뮤니케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제 무슨 일에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네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해약하려고 전화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연장하고. 해약 못하고 다시 끊고 이런 진짜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주부님은 내가 좀 평소에 좀 친절하고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좀 목소리는 합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이효정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진짜 실례네요. 네. 얼굴 아니요, 안 보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진짜 실례하실 뻔했어요. 네. 그리고 화술은 좀 자신 있고요. 네네네. 웬만한 사람들 설득하는 것도 뭐 주부라면 어느 정도 다들 네네. 시댁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이런 정도 네. 목소리라면 네네. 주부 상담사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요즘 그냥 소리만 좋다고 해서 전화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하셔보셔서 알겠지만 이 상담하시는 분 전화를 딱 받자마자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이렇게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사실 손발이 오그러들거든요. 뭐 그런 거 한번 여기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따르르릉.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평소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시간대가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잠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목소리가 나신 거면 대단합니다. 근데 실장님, 이 전화 상담사가 되려면 이 본격적으로 어떤 훈련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수시로 진행이 되는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고졸 이상의 남녀 무관 그리고 신입이나 경력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 주부님처럼 기혼자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열려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간혹 텔레마케터 전문 과정이나 아니면 텔레마케터 민간 자격증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굳이 뭐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자격증을 따야지만 취업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특별한 부가 조건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 더 이제 조건을 따져본다면 컴퓨터 타자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주부님은 어디 좀 자신 있으세요? 두 손가락. 두 손가락. 교육 좀 받으셔야겠네요. 네, 이제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을 치게 되면 네네네. 상담을 하다가 실시간으로 고객님이 한참 말씀하시는 걸 기록을 하면서 상담을 해야 네네.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고객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번 어. 말씀해 주시죠.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그럴 수 되면 있겠네요. 상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타자 능력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 타자 능력만 있으면은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려 있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할 때 조금 네.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쪽집게신데요. 네, 그래요. 네. 1차 네.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네네. 되면 2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 기업에서는 면접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 면접을 볼 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비스업이고 또 고객을 네. 상담해야 되니까 일단
참을성과 인내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네. 순발력. 이상한 사람들 전화 그렇죠. 왔을 때 거기에 순발력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있는. 것 같고 한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분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요소들도 다 같이 보고 있고요. 네네. 우선적으로는 표준어 구사 능력을 가장 표준어 먼저 써야 보고 되죠. 있습니다. 사투리 그러니까, 재밌네요. 사투리 안 되겠네요. 네. 전국 고객을 상대로 의사 전달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입장인데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음과 억양의 높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요? 각 지역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02, 뭐 경기지역은 031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투리를 그 쓰는 지역에 거예요? 맞는 사투리를 구사해주는 거죠. 여부시음.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여부시우는 어디 사투리예요? 몰라. 뭐 굉장히 합쳐져 있는 사투리인데. 화기장터인가?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전화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면접 볼 때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네, 네. 지금 이제 면접에 중요한 것들, 뭐 태도나 능력, 뭐 순발력 저희가 얘기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셨는데 주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뭐 표준어 구사 능력은 되는 것 같고요. 네. 발음도 이 정도면 정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굉장히 자신감 있으세요. 그리고 네. 상황 대응력이랑 순발력은요, 애 키우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랑 같이 그렇죠. 있다 네. 보면요, 저절로 생겨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런 사람 전화 와서 내 몸이 불타고 있다.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네. 여기서? 전화 따르릉.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아니요. 다른 전화 받으셔야죠.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걸 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소방서 불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할 말 있겠군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순발력 아주 뛰어나십니다. 아, 네, 면접에 그렇군요. 있어서 A+,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이렇게 순발력 있는 우리 주부님이 네. 이제 전화 상담사가 되려면은 어느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방서 쪽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소방서의 뭐 콜센터에도 근무를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크게 3개의 업종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사, 통신사, 그리고 홈쇼핑 업종 이쪽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고객센터 등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하는 그 업무가 유형이 약간씩 다른데요. 네. 그 유형의 다름으로 인해서 업무에 필요한 스킬이나 업무 강도는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 좀 네네네. 친절한 맞습니다. 분들이 참 잘할 것 같고 제 친구가 텔레마케터를 했었는데 친구분이 진짜 안 할 수 그 있는 게 되게 다 없네요. 했어. 네. 주변에 많아.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렇겠죠, 이상한 아무래도. 사람들 전화 네. 많이 오고 막 화내고 이러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네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마음적으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분들은 더 잘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네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텔레마케터, 이제 전화 상담사를 하기 위한 근무 조건이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 규모가 큰 곳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 특히 기혼자들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근무 환경은 좋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급여. 우리가 연봉. 머니 해도 네. 머니라고요. 네. 이 머니와 어떤 복지, 어떤 네. 통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떤 업종이나 그리고 기업의 규모 그리고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초기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추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 될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급여를 따져 보게 되면 기본급의 인센티브 그리고 기타 수당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년차 평균 연봉으로 따져 본다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봤을 때는 자신의 실적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네. 월 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지급이 되고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즉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야,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보험을 해약하려고 전화했었는데 네.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저를 해약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네, 네.
그분은 인센티브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네. 이 지금 보니까 이 금융사, 통신사, 홈쇼핑 등 뭐 그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알고 계셔야지만 네네. 또 이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또 들어가면 연수 이런 걸 좀 받나 그런 봐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좀 기간이 다르긴 한데요. 네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교육과 그 업무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사 이런 경우에는 부담이 네.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맞아요. 모르는데 네네. 누가 정말 세밀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제일 네네네. 걱정되시죠.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요. 보통 그 상품 전문가가 부스에 따로 한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타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고객이 문의한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쫙 상품 나와요? 전문가가 대신 답변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 상담사는 그거를 보고 전달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네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종사가 금융사, 금융사, 통신사, 홈쇼핑. 홈쇼핑. 근데 급여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별로 급여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보는데 당연히 어떤가요?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네네.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순서를 금융사, 통신사, 홈쇼핑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많이 어려운 순서 아닌가요? 네, 그런 그게 순서구나. 바로 업무의 강도의 수준과 아. 급여의 수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금융사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그 금융의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급여도 좀 많이 드리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인센티브가 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 80만 원을 주는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죠. 업종별로 그렇죠. 5만 원 차이가 받으시는 있네요. 분이랑 80만 네. 원 인센티브 받으시는 분들 엄청 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네. 저희가 딱 해보고 이제 우리 주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무 조건, 뭐 연봉 이런 거 다 급여,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뭐 일단 근무 조건이나 연봉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 많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주부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네. 뭐 계약직이라고 하셨지만 첫 해 연봉이 그 정도라면 주부들로서는 정말 훌륭한 연봉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더군다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금융사, 통신사, 사? 홈쇼핑 아니 그 외에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저희 금융사겠죠. 근데 인센티브 높은 데로 가시네요. 인센티브가 네. 높은 만큼 또 그만큼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 정도 각오야 뭐 다 되실 테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채팅에 어떤 네. 맥을 막 하셔야 될 것 괜찮네요. 같습니다. 자, 네. 이 아무래도 근데 사람을 대하는 직업입니다. 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얼굴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이 대하는 맞아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그만큼 짓궂은 힘들 것 고객 같아요. 또 네. 이 또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취객들과의 전쟁도 아.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떤 이런 장난 전화들 아까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이런 아, 전화처럼 뭐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뭐 교육 같은 걸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뭐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조심하는 게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대면 응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인격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고객이 너무 예의 없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억지를 부린다거나 네, 아니면 아까 우리 기훈 씨 연기하신 것처럼 네네. 아주 네. 불쾌한 상황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담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상담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참을성과 인내심, 이해심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런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업무의 특성상 귀가 아프다거나 네. 목이 그럴 수 아프다거나 있겠네요. 직업병. 네. 그렇죠. 또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순 업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네.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직업에는 문제라는 것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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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그런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렇죠. 우리 주부님 지금 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되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주부님? 그렇죠. 일단 사람이랑 사람 네.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람 사는데 정말 큰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디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은 있으니까 그 정도도 감수 못한다면 열린 어떤 일도 마음이시네요. 할 수 없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주부님 같은 마인드, 저희가 또 여기서 마인드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이 네.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질문 드린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근에요 네. TV에서 이 정남 상담사분들의 그 하루 일과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상한 전화 왔을 때 그분들 단호하게 네 저희는 그런 뭐 하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내 몸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탁 끊으시더라고요. 네, 더 이상 대화가 소방서로 연락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소방서 번호는 어떻게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매력적인 직업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매력적인 싶은데 직업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 일반 직장은 야근을 하기도 하고 네네. 잡무가 있기도 한데 그렇죠. 이거는 딱 그 근무 시간만 딱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네. 연계된 잡무가 없고 네. 야근이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부서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적응만 잘한다라면 정년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 상담사에 네. 발음이 어렵네요. 왜 안 되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관련된 업종의 시장이 날로 확대가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사라는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경우에는 지점을 축소하고 대신 콜센터를 늘려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고 통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통신업계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비즈니스도 역시 날로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외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네. 들으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대상 전화 상담사를 수요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근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되면요. 굳이 회사에 안 가고 집에서도 전화 한 대를 놓고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업의 그 근무 형태 중에는 네. 뭐 종일제 근무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 주간 야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재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단순하게 그렇군요. 주문만 접수받고 이런 경우는 재택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전화 전화 상담사. 상담사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이 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린스? 린스 말고 또 리스라고 해서 어디 리스, 빌려요 또 빌리는 이러는 거 말고. 그런 그렇죠. 분이 계셨군요. 엔 리스라고요. 네. 네, 훌륭한 얘기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그래요. 거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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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엘라 정말 재밌어요. 내일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내일 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